한국원전이 지난 2년 동안 벌어들인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비용으로 쓰여졌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돈이 이동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회계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전력 구조가 오랜 시간 쌓아온 흐름을 압축해 보여주는 사례였기에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결정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이 뒤섞이며 만들어진 구조였기에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에서 태양광으로, 다시 원전으로, 또다시 태양광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진자운동이 이번 1조 원 이동 논란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1조 원의 흐름을 차분히 따라가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에너지 정책의 실제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이야기들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한국원전이 지난 2년 동안 벌어들인 1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왜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비용으로 이동했는지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전력 구조 전체가 만들어낸 흐름이었기에 더 놀라운 점이죠. 원전을 돌릴수록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구조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움직인 적이 있었고 이때 발생한 비용이 한수원에게 큰 부담으로 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특정 시기만의 우연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만들어온 제도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결과라는 데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국제 압력이 한쪽에서 밀어붙이고 국내 전력 수급 안정은 또 다른 방향을 요구했기에 두 축이 계속 충돌해왔던 흐름이죠. 많은 분들이 누가 지시했길래 원전 수익이 태양광으로 이동했느냐고 여쭤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단순한 결정보다 훨씬 복잡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력시장의 규제와 의무제도는 한 번 만든 뒤 쉽게 없애기 어렵고 기업들은 이 구조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원전이 많이 돌면 돌수록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사용된 비용이 바로 지난 2년간의 1조 원 규모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 과정은 정치적 논쟁을 떠나 제도 설계 자체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고 한국 에너지 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비판이나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과정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어느 한쪽을 택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죠. 몇 년 전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 태양광을 확장했고 주택 지붕이나 유유부지까지 활용하면서 설치량이 단기간에 증가했어요. 이때의 의도는 국제규범과 기후 대응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필요했던 조치였지만 급격한 확장은 예산 부담과 품질 문제까지 낳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한편 원전의 신규 건설과 일부 공사는 일정 기간 지연되거나 축소되며 전력 구조가 흔들렸는데 당시에는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함께 이어졌기에 방향이 자주 바뀌는 특징이 있었죠. 이때 만들어진 태양광 중심의 구조는 기업과 지자체, 금융권까지 얽힌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했고 이 생태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 방향이 전환되더라도 기존 구조는 일정 부분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그때의 선택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셈이죠. 이 흐름 속에서 다시 원전이 안정적 기저전원으로 평가받기 시작하며 수출 사업도 재개됐고 이집트나 동유럽 일부 국가와 협력이 이어지며 약 30%대의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는 국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 없는 분야였기에 두 에너지가 서로 경쟁이 아니라 억지로 동거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모습이었어요. 이때 원전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 모순이 생겼고 결국 원전 수익을 태양광 인증서 구매에 사용하는 첫 번째 고리가 만들어졌죠. 다시 말해
태양광이 정책의 중심이었을 때 만들어진 제도와 원전이 정상화되었을 때의 환경이 충돌하면서 지금과 같은 기형적 비용 흐름이 나타난 것이에요. 전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공급 체계는 진자처럼 흔들렸고 그 과정에서 나온 비용들이 다시 한수원 재무에 반영되며 1조 원 이상의 지출로 이어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한 시기의 결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한국 에너지 정책이 5년 단위로 크게 흔들려온 구조를 이해해야만 전체 그림이 보인다고 느끼게 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이 바로 원전이 생산을 늘렸는데 왜 재생에너지 비용도 함께 증가했느냐는 지점일 거예요. 이 문제는 단순한 회계 배분이 아니라 한국전력 시장의 제도 설계에서 비롯된 결과였다는 점이 중요하죠.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발전사들은 일정량의 인증서를 확보해야 했고 원전처럼 안정적으로 전기를 많이 만드는 사업자일수록 이 의무가 더 크게 적용되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때의 기준은 국제기후 규범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원전의 역할이 다시 커졌을 때는 제도와 현실이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원전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발전 방식이기에 해외에서는 무탄소 전원으로 분류되는 흐름이 강했고 유럽이나 북미 다수 국가는 이런 기준을 점차 반영하는 추세가 됐어요. 반면 한국은 초기 제도 설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원전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는 아이러니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지난 2년 동안 1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쌓였고 이는 전력 생산량이 많은 한수원에 더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어요. 놀랍게도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은 특정 기술을 지원하려는 의도보다는 제도상 의무를 지키기 위한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비용 구조를 스스로 조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문제였죠. 한편 재생에너지 시장은 초기 투자와 보조금 구조로 움직이기에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비용이 쌓이게 되었고 그 결과 원전 수익이 태양광 비용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정은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라 원전과 태양광을 동시에 확대했던 시기의 제도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단순히 특정 정부의 선택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손보지 않은 채 에너지 방향만 전환했을 때 나타나는 구조적 충돌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원전이 늘어나면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과거 제도의 잔존 효과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이중적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특별히 주목받게 된 셈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과 태양광의 비중이 크게 흔들린 것도 지금의 구조적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배경이었어요. 한 시기에는 원전의 축소와 태양광 확대가 강조되며 주요 정책이 재정비됐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자와 시장이 빠르게 만들어졌던 흐름이 있었죠. 그 후에는 다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체계가 중요해지면서 수출과 기술력 확보가 부각되었고 국내에서도 원전 가동률이 약 87% 안팎까지 높아지는 방식으로 정책이 달라졌어요. 이때 이미 만들어진 태양광 기반 생태계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기에 두 체제가 공존하는 시기가 길어졌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제도들이 한꺼번에 유지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에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일정 수준 충족해야 하는 제도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사업자들은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 방향 전환이 5년 주기로 반복되었다는 점인데 한 정책이 자리 잡기도 전에 다음 정책이 도입되며 산업계가 일관된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졌던 셈입니다. 한편으로는 국제적 압력도 거세졌고 탄소 배출 규제나 수출 기업의 아리백 요구가 강화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 상황도 지속됐어요. 그 결과 한국은 원전과 태양광 모두를 필요로 하지만 어느 한쪽을 중심축으로 고정하지 못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오히려 해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합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정책의 진동폭이 크다 보니 산업계와 발전, 공기업 모두 비용 부담이 누적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은 두 체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생긴 제도적 간극이 바로 이번 1조 원 논란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단순히 어느 시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차원보다 한국이 장기 전략 없이 방향을 반복적으로 바꿔온 결과가 응축된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5장 시작. 한국 에너지 정책이 흔들리는 핵심 원인은 어느 한 시기의 선택 때문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축적된 정책의 진자운동 자체에 있었어요. 한 시기에는 재생 중심으로 기울었다가 다음 시기에는 원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며 체계가 계속 요동쳤고, 이에 맞춰 산업계와 공기업도 반복적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했던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죠. 전력망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책이 5년 단위로 크게 바뀌면 장기적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지고 사업자들도 비용 구조를 예측하기 힘들어졌던 상황이 이어졌어요. 한편으로는 국제 규범이 강화되며 재생 비중을 낮출 수 없는 현실이 남아 있었고, 반대로 국내 제조업은 원전 기반 전력 단가가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면서 두 방향이 충돌하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가 한번 도입되자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원전이 다시 확대되었을 때는 이 제도와 맞물려 이중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남게 되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원전 수익 일부가 재생 인증서 확보에 투입되며 지난 2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한수원뿐 아니라 전력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반면 해외는 원전과 재생의 역할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고 장기 전략을 유지해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은 방향 전환이 잦아 두 체제가 중복 운영되는 구조가 이어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특정 정부의 선택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장기적 일관성 없이 방향이 반복적으로 바뀐 결과가 누적된 사례라는 점에서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어떤 에너지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느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일 거예요. 원전은 여전히 국내 전력 단가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며 무탄소 전원으로 인정받는 흐름도 강화되고 있어 기저 전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국제 규범과 수출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정 수준 필요하다는 사실도 분명하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방식보다는 조화로운 구성이 더 현실적인 방향이겠죠. 다만 그동안 문제였던 것은 비중이 아니라 일관성 부족이었고, 방향이 자주 바뀌며 비용이 중첩된 구조가 더 큰 부담으로 남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로드맵을 명확히 세우고 원전과 재생을 각각 어떤 속도로 확대할지 기준을 고정해 산업계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일 거예요. 한편 해외 수출 시장에서 원전의 경쟁력이 약 82%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한국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원전을 중심축으로 삼는 전략은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는 전력 피크 조절과 국제 협약 대응을 위한 필수 보완 수단이기에 두 체제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번 1조 원 흐름의 사례는 한국이 더 이상 방향 전환의 반복으로 비용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신호와도 같고, 에너지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고 느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옳으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전략을 세워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찾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한국 에너지 구조를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비용과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알고 보면 그 흐름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풀어드릴 테니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